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첫 도민 경청회가 열렸습니다. 한때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긴장 속에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2공항 건설 예정 지역에서 열린 첫 도민 경청회. 먼저 국토교통부 측 용역진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친환경 공항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건설 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설치와 친환경 공법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진행된 찬반 단체 의견 발표. 제2공항 찬성 단체 측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질적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토지 수용과 소음 피해 재개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 측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했고 제2공항의 항공 수요 예측도 오락가락해 믿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015년 사전 타당성 용역에 비해 이번 기본계획에서 항공 수요가 600만 명이나 줄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기본계획과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검토하고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찬반 주민들에게 마이크가 돌아가면서 경청회의 긴장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제주공항은 연간 이용객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일일 최대 입국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5월 첫째 주 일본 연휴가 있습니다. 중국 춘절이 있고 공항이 생겨서 택감에 부딪히면 그건 추락하고 맙니다. 그게 조류 충돌 방지법이라고 이걸 다 없애기 위해서 수산 땅, 마을 땅, 그리고 나무, 산키로 인해 살얼음판을 걷는 듯 팽팽한 긴장 속에 이뤄지던 경청회는 찬반 양측 주민 사이에 험한 말과 고성이 오가며 한때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중에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추가 도민 경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도의원에 대해 도의회가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징계를 받은 강경흠 의원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의정활동비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4월 임시회를 열흘 이상 남겨놓고 도의원들이 갑자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강경흠 도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린 것입니다. 도민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이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하여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징계 관련 회의는 비공개하는 규칙에 따라 취재진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비공개 본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출석 정지 30일과 함께 공개 회의에서 사과하라는 징계 안건은 찬성 31명에 반대 8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강경흠 의원은 곧바로 공개 사과했고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3월과 4월 의정비 1,000만 원은 모두 반납하고 적절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마음 깊이 반성하며 도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도의원 징계 규정이 허술하다는 비판은 여전합니다. 국회의원은 출석 정지가 최대 90일이고 경고나 사과 징계만 받아도 수당이 삭감되지만 제주도의원은 출석 정지가 최대 30일인데다 의정비를 삭감하는 규정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도의회가 스스로 징계를 강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클래식 콘서트홀은 좋은 음향이 생명이기 때문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설계 업체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등봉공원 음악당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클래식 전문 공연장인 롯데 콘서트홀. 일본의 세계적인 음향 설계 업체인 나가타 어쿠스틱스가 참여했습니다. 또 다른 콘서트홀인 부천 아트센터의 음향은 영국 에일업사가 맡았습니다.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 유명 공연장의 음향을 설계한 업체입니다. 클래식 콘서트홀의 생명은 음향이기 때문입니다. 특수 분야이다 보니 경험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류를 줄이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짓고 났는데 그 요구하는 이제 음의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공연장 성능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오등봉공원 음악당은 누가 설계하고 있을까? 서울에 있는 한 작은 규모의 설계 업체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설계 경력을 찾아보니 사무용 건물과 공동주택이 대부분입니다. 클래식 콘서트홀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건축 음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해외 유수업체 및 전문가와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공연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누적 관객 수 한 5,000석 정도의 경험이 가지고 있고요. 최고의 콘서트홀이 될 수 있도록. 제주시는 음악당 설계 업체는 사업자가 알아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시공업체는 제주시가 조달청 경쟁 입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음악당 건설의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번 지어지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 그리고 이거를 역할을 맡는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정확하게 첫 단추부터 잘 시작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음악당 설계가 시작된 지 9개월째. 그러나 불명확한 규모와 사업비에다 설계 능력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불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비공개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상황 설명회가 다음 달 4일 제주 어류 양식수협에서 열립니다. 제주시는 이번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음악당 등 공원시설 조성 계획과 아파트 건립 일정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부모를 잃고 제주를 떠나야 했던 아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낯선 타향에서 부모 없는 삶은 힘겹기만 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김성자 할머니가 70평생 소중히 간직한 사진 한 장. 사진 속 젊은 청년은 얼굴조차 기억 안 나는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들 다 데려가서 다 잡혀갔다대요. 모릅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사진 보니까 우리 아버지인가 보다 지요. 생각이 원 안 납니다. 4살, 5살 때니까 기억이 안 나죠. 아버지는 1949년 봄 경찰에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재혼했고 김할머니는 고모를 도와 톳장사까지 했지만 먹고 사는 것조차 힘에 부쳐 제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식모살이뿐이었지만 그마저도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일도 잘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그냥 밖으로 나왔죠. 나와서 뭐 길에서 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어렵게 자리 잡은 타향에서의 삶이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려니까요. 중매가 들어오면 엄마 아빠 없다 해가지고요. 저기 하대요. 엄마 아빠 없다고요. 안 연락하대요.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그냥 좋은데 못 가니까요. 좀 우리 아저씨가요. 좀 불량한지 뭔지 자꾸 두드려 패더라고요. 예. 김할머니가 아버지 소식을 들은 건 불과 10여 년 전. 1949년 군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목포 형무소에 수감된 뒤 바다에 수장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영도다리를 가잖아요. 그뒤 보면 추운 때도 보면은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물들도 보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이 추운데 이 물에 이 바닷물에 이런 바닷물에 잠겨서 이 추운데 잠겨 있구나 하면서 내가 막 서러워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지난해 8월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아버지. 김할머니의 마지막 바람은 하나뿐입니다. 아버지 나 저신 가서 이제 아버지가 만나겠죠. 그때 가서 뭐 만나가지고 아버지 우리 손잡고 아버지하고 내가 정말 많이 울겠습니다. 아버지.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을 보일 텐데요. 오늘도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고 주말까지 봄 기온이 가득하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8도 내외로 크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지만 차차 구름 많아지겠고요. 현재 공기도 깨끗하진 않습니다. 서귀포 성산은 아침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정도 보이고 있고 낮에는 먼지와 연기가 뒤엉킨 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정도겠고요. 대기도 건조한 만큼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화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성산은 9도, 제주 10도, 서귀포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에 안개가 끼면서 도서 지역에는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지만 제주 해상에 농무가 끼는 만큼 해상교통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릴 텐데요. 벚꽃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벚꽃 구경은 그 전에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시 삼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남성이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검 형사 3부는 판사와 검사에 로비해주겠다며 지인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사업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가 재판에 연루된 것을 알고 지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판검사에 로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700여만 원 등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 예정된 전국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총파업과 관련해 제주도 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경우 파업 참여율에 따라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간편식을 제공하고 돌봄 교실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특수교육의 공백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노조 측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도내에서는 조합원 1,8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오영훈 지사의 재산은 6억 8,200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800여만 원이 늘었고 김광수 교육감의 재산은 9억 6,700여만 원으로 4,400여만 원이 늘었습니다. 반면 김경학 도의회 의장의 재산은 11억 500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 원이 줄었습니다. 재외동포청 제주 서귀포 사수 걸기대회가 서귀포시 법한동 재외동포재단 앞에서 열렸습니다. 재외동포청 서귀포 사수 범국민운동본부는 서귀포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한 뒤에도 제주도에 존속해야 한다며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상반기에 신설되며 인천과 광주 등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8년 된 노후 어업지도선인 삼다호를 대체할 선박 건조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66억 원을 투입해 선박 건조를 마무리할 계획인데 현재 실시 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청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조되는 선박은 250톤 규모로 최신 설비를 갖춰 기상 악화 시에도 운항이 가능하도록
내항성과 보건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억대 해경 무인 헬기가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20분쯤 이어도 남서쪽 142km 해상에서 서귀포 해경 5,002함에서 무인 헬기 한 대가 훈련 중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무인 헬기의 가격은 1억 5천만 원 정도로 해경은 내일 사고조사위원회를 열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